자, 지금 속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속보 내용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의총 앞두고 호소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보수 재건을 시작하자. 오, 이거 하여튼 뭐 호소문 내용도 조금 있으면 파악해서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또 오늘 내가 너무 진지 모드야. 그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없이 계속 그냥 진지 모드인데. 중국 축구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네. 하신 일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오늘 밥그릇 다 했습니까? 그러면 뭐 근데 조금 이제 조금 진지 모드로 가서 네. 이들이 원하는 건 배지가 아니다. 또 제가 괜히 토를 달아서 왜냐하면 배지는 3년 후예요. 지금 당대표는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에 어떤 공천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대표는 어차피 2년이고, 그러면 내년까지이고, 지방선거거든요. 네. 물론 이들이 지방선거의 영향력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자기네들이 또 추천하는 시의원, 뭐, 도의원, 뭐, 다 자기가 총선에서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그거보다는 어쨌든 당권이에요. 기득권. 당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패족이거든요. 그치. 이게 당권을 놓으면 바로 자기네들이 패족이 돼서 완전히 뭐랄까 그러니까 소환도 다 당해야 되고 네. 그 욕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어차피 에? 개혁이라는 건 어차피 수구가 있어야 개혁이 되는 거고 그 수구로서 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기득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지 배지는 먼 훗날의 얘기다. 3년 뒤다. 예. 네. 지금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마음이 급했어요. 속보가 막 뜨는데 얘기는 마무리해야 되고 제가 속보를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총이 2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뒤늦게 통보를 받고 그 호소문을 읽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장난하네 진짜로. 너무하네. 권성동 잘한다. 네. 잘하고 있다. 원내대표 잘하고 참 있다?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어떤 의미죠? 원내대표 힘이 참 대단하다. 이게 잘하고 뭐냐면 지금 권성동은 이거잖아요. 네네. 원래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왜 갖고 있냐면 이 16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16일 날 선거가 그렇지. 있으니까.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수구 세력들의 그렇죠. 이 뭐랄까 거부 저항이 있어야 개혁의 당위성이 더 맞습니다. 부각이 납니다. 이런 이게 맞아요. 네. 이 일방적 취소가 딱 뭐가 떠올라요? 네. 5월 10일 날에 네. 만행이 떠오르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게 계속 이 사람한테 네. 권한이 있구나. 이게 그렇죠. 계속되는구나. 라고 해야지만 네. 제대로 개혁 세력들이 힘을 맞습니다.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저조차도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김용태 화이팅! 분노가 분노를 개혁을 네. 자양분이다. 동력이 되는구나. 네. 요거를 조금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할게요. 네. 매를 버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매를 차곡차곡 모아서 그렇죠. 벌고 있다. 네. 이런 아직- 행동들이 네. 이제 결국은 나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혀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내게 되는 다 이런 이유를 만들어 쌓아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나오라고. 한혜경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밤중엔 날치기한 놈답게 답네요. 그렇죠. 이거 대박이다. 음. 예, 예. 호소문은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의총이 취소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호소문을 먼저 올리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총을 일방적으로 그럼 취소했다.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선후 관계에 중요하지 않고 권성동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그렇지. 거. 네. 저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 야, 자, 대단하다. 이게 계속 오버랩 되는 게 네네. 이들의 어떤 만행이 오버랩 되잖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막 고함 지르고 했던 의총에서. 의총 네네. 기억하시죠? 맞죠. 그것과 사실은 맥락이 이어집니다. 이 꼰대 수구 꼴통들은 네. 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나 아니 우리의 그냥 소나기에 있는 거고 너 그냥 그 왕따 시키려면 금방 왕따 시킬 수 있어 라는 게 그대로 이 만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야. 근데 진짜 보면 이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뭐 학교를 따지자고 보면은 학폭이 있을 것이고 네. 직장이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것이고 보면은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 사람 괴롭히고 왕따 시키고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하는지. 이건 거의 당폭인가요 그러면? 당폭. 야, 이제 우리 학교가 진짜 당폭으로 쓰고 싶습니다. 아,
자, 김 위원장이 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배포를 했다고 하고요. 의원총회를 한두 시간가량 앞두고 이걸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5대 개혁안 중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재차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이 아니라는 점을 당론 무효화를 통해 분명히 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서 보수를 재건하자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소문에서 제가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에는 반드시 반대하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자는 뜻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개혁안 중에서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계엄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내란 특검 수사가 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그때 당시 지도부라든지 계엄의 해제에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본인의 의사도 있었지만 저건 누군가가 잘 지적을 해준 것 같아요. 저 당론을 변경하는 것이 차후 수사를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인데 그렇죠. 굳이 저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조금 더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네. 우리 예지다람쥐. 예지다람쥐님이 네. 하신 말씀을 김용태가 들었나 봐요. 아, 뭐라고 했죠? 네. 제대로 싸워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는 건 선을 그어야 된다. 네, 선을 그어야 경계를 그어야 맞습니다. 전쟁터가 되거든요. 네. 그 선을 그어야만 확실하게 내가 도발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좀 약했어요.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싸움을 제대로 지금 거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좀 약해 보인다. 근데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 5가지, 10가지 이렇게 나열해도 사실 그건 나열에 불과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선을 네. 긋겠다. 음. 당론 무효화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호소문으로 선을 그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터로. 음. 의총 무효하고 지금 그러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여러분들 의견도 지금 뭐냐면 저거 받기 싫어서 의총을 취소했구나라는 얘기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내용도 내란 특검 하면 권성동 네가 감당이 되겠냐라는 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네네. 예,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의 구태의연한 골수 꼴통. 골통들 하는 골통. 보면서 홍준표가 지금 얘기하잖아. 곧 정당 해산 절차 돌입할 건데. 아니, 양반은 자꾸 진짜 이 양반은 자꾸 소금을 뿌려요 정말. 밖에서 그렇게 말하면 진짜. 너 스스로 그 진짜. 얘기는 뭐지? 너 스스로 절대 개혁 못할 거다. 와서 같이 싸워주던지. 그러니까 저 홍감탱이 실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에 의해서 다 죽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야, 거 보면서 진짜 그렇게 얄미워요.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좀 변하면 안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홍준표는 계속 하와이에서 내가 간다 해갖고 하와이 가서 그렇죠. 하와이에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네. 우리가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명태균이 선언을 했어요. 홍준표가 정계은퇴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다. 네네. 근데 하와이에서 저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특검에 가서 제대로 얘기하겠다. 네.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눈에는 눈. 눈에는 역시 눈. 그랬지. 그래서 홍준표는 계속 떠들지만 왜냐면 그 홍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수사에 쫄아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네. 강아지가 갑자기 왕왕왕왕 대다가 왁 하고 짖어댑니다. 네. 그리고 근데 줄이 끊어졌어요. 앞에 딱 오면 어떻게 되죠? 깨갱거리고 맞아요. 도망갑니다. 왕왕왕왕 짖어질 때가 왜 그랬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뭐가? 사실은 명태균 수사, 명태균 입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네.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말리지 마서 뭐 계속 하잖아요. 결국에는 안 말리면은 못 한다고요. 쫄아있는 홍준표를 관측하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입니다. 자,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또 특집 한번 가야지, 그죠? 네, 그럼. 오늘 웃픈 현실 웃고 갑시다는 오늘 또 작품 준비했어요. 자, 네, 저희가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지금 의총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데 오늘 웃픈 현실의 사진 띄워주세요.
네. 요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쪽벌 사진이에요. 이거 꼴 보고 싶지 않아요. 자, 고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요거 이번에 좀 찍힌 근데 사진 기자 픽이에요. 이건 사진 기자가 그렇지. 일부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과 아까 그 무릎과 무릎의 간격과 그 이 무릎과 무릎 사이. 권성동의 무릎과 무릎 사이. 비교하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요 사진 좀 띄워다 드리고 쪽벌남이라고 하잖아. 그죠? 쪽벌남이 도대체 뭔지 지금 그 나무 위키트리에서 제가 좀 찾아와봤어. 자, 찾아왔는데 제가 내용을 이걸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 쪽벌남의 정의. 다리를 나 이거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다리를 넓게 벌려 앉는 남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2000년대 중반 모 여성단체에서 제정한 단어로 단어 자체는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는 남자라는 뜻이다. 요게 이제 쪽벌남. 정의. 네, 이게 정의고요. 요게 또 재밌는 게 2021년에 네. 2011년에. 개그 콘서트에서 이게 쪽벌남이 어느 정도 다리를 벌려야지 쪽벌남이냐?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에 사람이 하나 앉을 수 있으면 쪽벌남이다. 그래서 저희 감독님 센스 있게 두 분이 진짜 쪽벌남인지 아닌지 지하철 그 의자에 한번 앉혀봤어요. 자, 감독님 3, 2, 1 보여주세요. 쪽벌남이야 이거. 이거 진짜 예술이다 진짜. 줄 잡고 재고 있네 무릎과 무릎 사이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사이에 한 명 앉을 수 있잖아요. 한 명 이상 앉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이제 쪽벌남이다. 네, 이게 지금 정의가 됐고. 1.5씩이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자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쪽벌남들은 왜 저러고 왜 저러고 앉지? 왜 저러고 앉는 거예요? 저기 의학적으로는요. 네네. 남자들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 그렇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젊었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유도 네. 근육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요? 어. 어쨌든 의학적으로 그렇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면서 저런 현상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전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면요, 네. 저 자세는요, 네. 전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보면은 눈갱 당하잖아요. 눈갱 당하고 보면은 내 자리도 침범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지하철에도 우리가 저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네네. 보면은 저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1도 없다. 예, 저렇게 봅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네. 이제 좀 이해 갑니다. 어떤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모티콘으로 따봉을 날렸잖아요. 네. 체리 따봉. 예, 체리 따봉을 날렸잖아요. 왜 알아보는 거 있죠. 음. 영웅을 알아본다. 쪽벌남은 쪽벌남을 알아본다. 나만큼 이렇게 다리를 네. 벌릴 수 있다. 네. 라는 걸 알아본 거죠. 아니, 이게 또 의학적으로 우리 타카 아저씨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나무 위키트리에서 좀 털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뱃살 때문이래요. 아. 뱃살이 많아지면 배에 무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나이의 얘기도 있지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여자든 남자든 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배가 나오니까 이 뱃살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 사진을 다시 보니까 뱃살의 압력이 대단해 보인다. 요까지.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 네. 그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하고 대선 운동할 때 네. 저 쪽벌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어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저 다리 벌린 사진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쪽벌남 얘기도 나오고 아마 개그 콘서트도 그렇고 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좀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으로. 네. 한 가지 공익 광고. 당시에 이제 수행했던 분들에게 네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때 그 선거 때 왜 그것도 기억하시죠? 아까 기차에서 예. 건너편에 예. 다리 다리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있는 거, 그래. 그 사진도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당시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이거 찍히면 안 됩니다. 다리 모으셔야 됩니다. 다리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들었던 윤 후보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네. 내가 대통령 안 하고 말지.
라고 했다는 그런 야. 그 설을 제가 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수행했던 분한테 직접 들은 거라 설이라고 하기에는 뭐 야. 직접적인 어떤 야. 증언이지요. 그러니까 아. 그걸 참견으로 듣고 그런 이야. 그 이야기들을 다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사실 그 이야기가 제가 왜 얘기를 듣느냐면 어머. 대통령 된 이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음. 야, 이거 조금 뭐랄까, 그때부터 역정을 싹수가 내서 노래- 어떤 노래를 상황에서는, 아이씨, 대통령 안 하고 말지, 이럴까봐 걱정된다라는 사석에서의 이야기 끝에, 그때 일화가 다시 이제 얘기되면서 이야. 한 아유, 잘 가셨습니다. 네. 잘 가셨어요. 어딜 갔어요? 워이, 네. 워이. 용산 잘 가셨어요. 잘 가셨어요? 야. 아이고. 이야, 진짜 참. 대단하다. 아니 보면은 그때도 있잖아요. 그 검찰총장 때인가요? 검사 때인가요? 그 기자가 옆에서 와서 취재를 하니까 시끄러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걸 못 봤죠. 이재명이라는 커다란 그런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너무 이제 영웅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핑크모찌님께서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 딱 듣고, 야, 되지도 않는 성질머리라고. 그네, 야, 그지? 이거는 되지도 이거는 않는 성질머리지. 성질머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성이나 교육이나 그래. 성장해 오는 과정이나 직업에서 오는 흔적이나 그런 것이 다 묻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옛날에 아버지한테도 호수로 맞고 혼났다는데 왜 얼마나 말 안 하는 게 안 들었으면 되지? 호수로 맞았겠어요. 그 기차 안에서 앞자리에다가 다리 올린 사진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러고 있었어도 그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이 자기가 윤석열과 이렇게 가깝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그때 페이스북인가에 SNS에 올렸어요. 그랬다가 그게 그 난리가 났는데 그분 지금 용인시장 잘만 하고 계십니다. 아유, 아,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쪽발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어깨 너비 정도만 벌려라. 예, 요게 지금, 어깨까지만. 요게 지금 최소한의 민폐를 끼치지 않는, 요 줄자로 잰 거는 어깨 너비 정도라고 하니까 이 방송 보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오늘 새로운 의학 상식을 알았습니다. 네. 뱃살하고도 영향을 끼치는구나. 뱃살이 내려와서 다리의 근육이 약해져서 벌어진다. 와,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와 그러니까.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상식을 드리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입니다. 네. 아, 제가 최고예요. 티키타카 할 때 티키하고 타카 하기 전에 쳐줘야 돼요. 제가 좀 순발력이 늦어가지고. 티키! 타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